안녕하십니까. 구건석 성형외과 대표 원장 구건석입니다. 실리콘으로 인한 그런 어떤 코의 조직학적인 변화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구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축이 어떤 기전으로 발생하게 되는지, 왜 구축이 나타나면 피부와 조직들이 오므라들면서 코끝과 함께 여러 가지 모양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지, 또 구축의 변형 가운데 가장 또 많이 나타나는 코끝 찝힘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구축은 전문적인 용어로는 피막 구축이라고 합니다. 실리콘이 구축의 원인은 되지만 구축의 그 조직학적인 분석을 보면 실리콘 주변에 피막이 생겨서 이 피막이 구축을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막 구축의 생물학적인 분석을 한번 살펴보면 면역학적인 그런 기전이 굉장히 주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피막을 형성하게 되고 피막 주변에 여러 가지 섬유질이 축적이 된다. 이런 그 면역학적인 기전이 피막 구축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실리콘이 들어오게 되면서 염증이 발생하면서 구축이 유발된다.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은 균이 우리 조직을 파괴해서 우리 조직이 망가지는 것을 염증이라고 한다면, 염증 반응은 균과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서로 싸우는 과정, 이것을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염증 반응만으로도 구축을 유발하는 이게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리콘 보형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그 자체로 미용적인 또는 물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서 피막 형성과 함께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그 정도와 그 기간에 따라서 구축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축으로 인한 코의 변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코끝이 들리는, 좀 들창코, 두 번째 실리콘 윤곽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코끝이 찝히고, 그 다음에 코끝이 뒤틀리는 등 여러 가지 변형이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찝힌 코끝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했는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40세 여성입니다. 15년 전에 콧등에 매부를 살짝 갈면서 L자 실리콘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콧등에 멍이 자주 생기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서서히 어느 순간부터인가 코끝이 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끝 찝힘은 코성형을 하면서 흔히 이제 코끝을 높이고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졌던 코끝 연골이 가운데로 모아지게 되면 때로는 찝힌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리콘과 상관없이 1차 수술만으로도 찝힌 코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리콘을 넣은 후에 나타나는 찝힘은 그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뒤틀리고 기울어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3차원적인 변형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코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핀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핀칭과 함께 콧구멍이 위로 끌려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너칭이라고 합니다. 이런 핀칭과 너칭이 구축으로 인해서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는 것은 코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모아져 있고 이렇게 세로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코끝 찝힘은 날개 이식을 해줌으로써 이걸 교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날개 이식은 비중격 연골, 그 다음에 자가늑연골, 그 다음에 귀연골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핀칭과 노칭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도식도인데요. 코끝 연골이 이렇게 원래 있었다면 이것을 모아주거나 구축으로 인해서 양쪽 연골이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구멍 경계선이 연골이 위로 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피부도 같이 끌려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목하게 패이는 너칭이 형성이 되고, 이게 가운데로 몰림으로 인해서 여기에 연골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골이 패이게 됩니다. 그것을 핀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사례를 보면 코끝 연골이 역시 중앙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과 피막을 제거한 후에 코끝 연골을 보니까 이렇게 중앙으로 몰려 있고 꺾여 있어서 이것을 양쪽으로 펼친 다음에 날개 이식을 덧대서 바깥쪽 연골을 보강을 해 주었습니다. 수술 후 모습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찝혀 보이는 핀칭이 나타났고 콧구멍이 끌려 올라가는, 그래서 콧구멍이 많이 노출되고 코가 들린 짧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콧구멍이 많이 내려오고 찝혀있던 골이 없어졌고 코끝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힌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실리콘을 빼고 콧등에는 기증 진피로 대체해서 콧대 높이를 유지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골이 펴었던 모습이 자연스럽게, 또 콧구멍도 이렇게 뾰족했던 것이 동구스름하게 펼쳐졌고, 코끝도 역시 동구스름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이런 골 패임, 너칭, 뾰족한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균형 잡히고 자연스럽게 씹혔던 골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뾰족한 코끝, 깊이 패인 그런 골, 여기 너칭,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코가 들렸던 들창코의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이런 날개 이식을 통해서 코 길이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30대 여성으로 타 병원에서 3번의 수술을 받은 후에 구축이 발생한 여러 가지 코끝 변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8년 전에 실리콘으로 수술했는데 구축이 나타나자 9년 전에 실리콘을 교체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온골로는 코끝 성형을, 그 이후에 콧구멍이 짝짝이가 되고 비주가 여전히 휘어서 그 수술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실리콘을 교체하고 기온골을 또 채취해서 코끝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 모양을 살펴보면은 전형적인 구축의 모습이지요. 실리콘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코끝이 뾰족하면서 핀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리콘과 피막을 제거하고, 또한 같이 있던 염증 조직도 제거하고, 비주 지지대 제거하고, 코끝에 있던 비용골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찝힌 날개 연골을 펴주면서 거기다가 날개 이식을 비연골을 사용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모습이 찝힌 것이 완전히 사라졌고, 뾰족한 코끝 모양도 동글스름하게 자연스럽게 변화되었고, 선명하게 드러났던 실리콘의 윤곽도 없어졌죠. 네, 여기가 코끝이 이렇게 꺾여 있던 모습이 동글스름하게 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콧구멍도 이렇게 뾰족하게 위로 올라갔던 것이 동글스름하게 자연스럽게 펴졌고요. 선명했던 콧등 실리콘 윤곽이 없어지고, 코끝도 너칭으로 인해서 굴곡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콧등과 코끝의 선이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죠. 네, 측면에서도 이렇게 뾰족했던 코끝이 둥그렇게 곡선의 모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코 실리콘 제발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코 수술을 할 때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이런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